자, 헤르메스 개념 강의 첫 번째 집합 시간입니다. 쌤이 이제 수업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좀 파일이 좀 날라가가지고 요거를 차라리 새로 찍어서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일단 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 합쳐서 집합의 전반적인 이야기 좀 할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집합이란 뭐냐? 집합이 뭐였어요? 집합은 정확한 기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은 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구성원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가 어떤 아이들이냐, 그다음 몇 개 있느냐, 이것들은 이제 뒤에서 다룰 텐데, 그 다음에 원소 나열법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거야. 하나씩 직접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을 대문자로 보통 표현하는데 A를 1, 2, 3, 4 이렇게 직접 나타내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말 그대로 조건을 나타내는 거야. 조건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표현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바라는 걸 사용합니다. 바라는 걸 사용하고 바 앞에 있는 자리가 여기가 원소가 들어갈 자리예요. 원소.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애들이 원소인 거야. 그리고 이 뒤에는 조건을 쓰게 돼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조건 제시법 하는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은 이 문제는 1, 2, 3, 4는 여러분들이 봐도 뭐 예를 들면 5 미만의 자연수, 4 이하 자연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바 x는 4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이게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이걸 눈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얘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동그라미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원소를 적어요.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나 그 다음에 집합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는 기호를 좀 표현을 할 건데 일단은 첫 번째 여기다가 좀 적어줄게요. 이런 거야. 자, 기호를 좀 공부해보면 A라는 게 지금 여기서 한 방에 다 할게요. 1, 2, 3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합에서 보면 1이라는 원소는 A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포함이 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입을 벌리는 삼지창 모양을 쓰는데 부등호하고 비슷한 느낌이야. 부등호도 큰 쪽으로 입을 벌리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큰 쪽으로 입을 벌리고 3개짜리가 이제 누구랑 누구 관계냐면 원소하고 집합의 관계를 나타낼 때 3개짜리 씁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을 구성하는 1, 2, 3 가지고 이거의 서브 그룹, 즉 부분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집합 중에서 어떤 게 부분 집합이냐면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다 A 집합에 들어갈 때 이 집합을 A의 뭐라고 부르냐?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부분 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이 집합을 쌤이 이제 B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B라는 집합은 A에 속한다. 역시 벌리는 방향은 똑같은데 보세요. 2개짜리 씁니다. 2개짜리는 집합이랑 집합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원소들이 다 포함이 되면 그러면 그거를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합니다. 알겠지? 서로 같은 집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소가 다 같은 집합이야. 서로가 포함되는 경우에 우리는 둘이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 부분 집합은 뭐냐면 진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진짜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예요. 자기 자신 제외.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분 집합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지 옆에서 볼게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일단 A라는 집합이 자 어디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부분 집합 개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건 진짜 노가다로 다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 내가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근데 이 안에
원소를 담을 수 있는 후보가 당연히 부분집합이니까 여기는 A와 B와 C가 있겠지. 그럼 내가 이제 A를 이 부분집합에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다음 B라는 원소도 여기다가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 라는 두 가지 경우에 있을 것이고, C라는 원소도 여기다가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 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3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2의 세제곱이다. 이 3을 잘 봐야 돼. 원소가 3개니까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부분집합 개수는 당연히 몇 개겠어요? 2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부분집합 중에서 어떤 부분집합 중에서 2를 포함하고 싶어. 꼭.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2를 무조건 넣고 시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쌤이 이 원리를 알려준 이유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려준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은 1이라는 원소는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지. 1은 무조건 오케이 들어가는 쪽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따라서 나머지 4개의 원소만 생각하면 되니까 2의 4제곱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원소, 그러니까 특정 원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꼭 경우의 수를 할 때 빼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떨까요? 만약에 나는 2를 포함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2를 넣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 4개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우리가 NA라는 기호를 쓰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A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그럼 만약에 NA가 3이다. NA를 그냥 문자로 할까요? N이라고 했을 때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는 지수에서 그 개수만큼을 제외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집합 개수까지 좀 봤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게 우리 집합의 연산이었잖아요. 그래서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교집합 등을 했는데, 합집합에 대한 개념은 뭐였어? 합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쓰고요. 합집합으로 따지면 이게 합집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집합으로 따지면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는 녀석, 이게 합집합이고, 교집합은 교가 교차된다. 그래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걸 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집합은 우리가 이제 남을 여자라고 해가지고 남은 부분 A의 여집합 위에다가 C를 써주는 그러한 기호를 사용하는데, A가 아닌 원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차집합은 우리가 이제 기호를 마이너스 기호를 쓰기 때문에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숫자의 뺄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A 차집합 B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읽을 때는 A 차집합 B다. 얘는 뭐냐면 A에는 들어있는데 A에만 들어있는 거, A에만 있는 원소고, 실제로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낸 거랑 같습니다. 이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빠진다기보다는 B가 빠지는 건데 A에서 B의 흔적들이 빠지는 거니까 당연히 A와 B의 교집합이 빠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연산들을 우리는 원활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산 법칙들이 존재하는데, 교환 법칙은 너무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게 중요해요. 특히 드모르간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그 전에 결합 법칙은 뭐냐? 같은 종류의 기호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가로를 계산을 누군가를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교집합끼리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먼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먼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을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우리가 자 A 예를 들면 분배 법칙을 할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3 곱하기 x 플러스 y 연산을 할 때 생각해보면 3 곱하기 x를 해요. 그죠? 더하기 3 곱하기 y를 합니다. 연산의 위치 좀 볼게요. 3 곱하기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y, 그지?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더하기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새삼스럽게 왜 이런 걸 하냐면은 볼게요. A 교집합에 B 합집합 C를 한다고 칩시다. 같은 원리예요. A 교집합이 3 곱하기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B를 해요. 뭡니까? 분배했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C를 A 교집합 C를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운데 있는 합집합을 써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늘 수학은 거꾸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합집합이든 교집합이든 전체 여집합이 있잖아. 그럼 이 여집합을 하나씩 넣어줄 수가 있어. 그럼 하나씩 넣어주면 뭐가 바뀌냐면은 뒤집어지는 거야. 합집합이 교집합이 되고 교집합이 합집합이 될 수 있어요. 알았지?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둬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A의 여집합은 뭐였어? 자기 자신이었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걸 통합해가지고 좀 해볼게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B를 갖다가 내가 여기 여집합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사용할까? 이 내용하고 드모르간 법칙. C가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집합이 두 번인 A는 A 여집합은 A겠죠? 그리고 B의 여집합이 되면서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바뀌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이것도 거의 목숨 걸어야 돼. A 차집합 B랑 같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이거 해서 이제 문제들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가 뭐냐?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집합 기호거든요. 네, 집합 중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이걸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집합, 그지? 공집합 한 김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개념을 안 했구나. 집합 중에 집합을 이제 유한 집합, 이제 무한 집합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얼마인지 몇 개인지 끝을 알 수 있는 녀석을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정말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 그리고 방금 했던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유한집합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지? 이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구분하는 방법이고, 그럼 공집합인데 그러면 이 자체가 집합기호인데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어떤 기호인 거야. 알았지? 그리고 이거 역시 하나의 원소인 거야, 이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집합, 좀 특이한 집합 A를 가지고 정말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1번은 보시면 원소죠. 이런 원소가 여기 들어있지 않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원소가 A에 속하는 거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동그라미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늘 항상 맞는 거야. 항상 모든 집합이 항상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원소가, 이거 원소죠. 이거 원소 기호예요. 원소. 그러면 1이라는 원소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없지? 없어요. 이건 돼요. 근데 이건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맞지? 자, 이런 원소 있어. 이거 원소 기호잖아. 이거 원소 있어? 이런 원소 있네? 여기 있으니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집합이거든? 그럼 이거 집합 돼? 되죠? 이 원소들로 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되는 거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이제 포함관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 일단은 요거 하면 되겠다. 35번 같은 경우에 자, A가 C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수 K. 그럼 일단 이런 경우는 내가 그릴 수 있는
수직선부터. 자, 그릴 수 있는 수직선부터. 무슨 말이냐? B집합은 K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A집합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1 위치,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서 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B라는 집합은 A보다는 좀 커야겠네요. K가 여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2K 플러스 7이 여기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집합이 A를 포함하고 싶은데 일단 K하고 마이너스 1 중에는 K가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겠지? 그럼 둘이 같아질 수 있을까? 둘이 같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지만 B라는 집합은 K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B집합이 더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말로 한 것처럼. 그 다음에 3하고 2K 플러스 7이 있어요. 2K 플러스가 더 큰 거 맞는데 둘이 같아지는 건 맞냐고. B나 A나 둘 다 이 3을 포함을 안 하지. 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등호의 유무가 사실 답을 좌우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두 집합이 같다라고 했는데 두 집합이 같다라고 하든 포함관계가 있든 똑같습니다. 자, 보면은 원소가 똑같대요. 원소가 모두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A집합을 보니까 4가 있어. 눈에 띄는 게. B집합은 4가 없지. 그러면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이 뭐란 얘기야? 4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A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다시 여기 앞에 있는 이 식들에 집어넣어주면 쟤네들 역시 2하고 3이 나와줘야 돼. 그래야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푸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집합의 개수. 이쪽은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3이 x에 들어가고 그럼 3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도 들어가고 6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지 않은 1, 2, 5, 7, 8에 대해서만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면 2에 5제곱 해서 32개가 된다. 이렇게 하는 문제죠.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사실 중요한 문제였는데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 자,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반대를 해주는 게 좋아. 이거랑 반대가 뭘까? 얘랑 반대가 뭐야? 적어도라는 단어가 반대가 되면 모두가 되는 거고 홀수라는 단어가 반대가 되면 짝수인 거야. 그래서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모두 짝수로 되어 있는 걸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알겠죠? 이해됩니까? 전체에서 부분집합 원소가 모두 짝수로만 되어 있는 애들을 빼버릴까봐 전체는 6개이기 때문에 2의 6제곱이죠. 모두 짝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2하고 4하고 6만 가지고 집합을 만들고 싶다 이란 얘기지. 2의 세제곱이겠죠. 따라서 이게 바로 적어도 한 개 홀수를 갖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모두 짝수로만 되어 있는 걸 뺐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 이쪽은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건 역시 이제 수업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따로 복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 좀 정리 좀 해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좀 심화 개념이 있어지. 심화 개념은 선생님이 따로 뭐 필기 노트를 해주던가 할 텐데, 자, 심화 개념 첫 번째 심화. 자, 심화 개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 부분집합의 원소합, 그죠? 예. 자,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건데 무슨 뜻이냐?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부분집합이 총 2의 5제곱 32개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공집합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뭐 등등등 해서 맨 마지막에 1, 2, 3,
4, 5라는 집합까지 해서 원소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걸 다 집합기호 빼고 펼쳐가지고 원소들의 합을 다 더하면 얼마겠냐라는 거야. 이런 건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생각해봐. 그럼 이 부분집합 중에는 1은 몇 번 나오겠어? 1은. 자, 이 부분집합 32개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1이 있는 애들, 1이 없는 애들. 정확하게 절반씩 있겠죠. 그럼 당연히 덧셈을 하게 되면 1은 몇 번 나와? 16번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똑같아요. 32개 중에 2가 들어있는 애들이 절반 16개 있을 거고 2가 들어있지 않은 애들이 절반 있을 테니까 2도 역시 16번 나와. 자, 느낌 왔나? 따라서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그냥 그 원소들이 전체 다 한 번씩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횟수는 전체 부분집합의 절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멱집합은 뭐냐면 부분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 P의 X라고 하면 X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면은 P의 X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자, X A라고 할게. A는 X에 이러고 간단하죠? 이거 부분집합이라는 뜻 아닌가? 그럼 이걸 원소로 직접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부분집합이 원소들이 되는 거야. 하나짜리 해서 1, 2, 3 자기 자신까지의 부분집합 이 하나하나들이 뭐가 되는 거라고? 원소가 되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개가 있겠어? 부분집합 개수만큼 있겠지. 2의 세제곱 8개의 원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px의 부분집합 개수는 당연히 원소가 8개가 있으니까 2의 8제곱 256개겠죠? 이해됩니까? 부분집합을 원수로 갖는 집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 우리 레벨업 프린트에 있었던 이야기죠. 어떤 집합이 자연수를 원수로 갖는 집합 하지? A의 원소가 자연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자, A가 A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A분의 8이 A에 들어간다. 이거는 꼭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원소가 1이면 8은 무조건 A에 들어가. 2면 무조건 4는 들어가게 돼 있어. 알겠지? 선생님 숫자를 좀 키워서 12로 할게. 우리 교재에 있는 그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그럼 1이 들어가면 12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 세트야. 2가 들어가면 6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세트야. 3이 들어가면 4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 세트야.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걸 묶어라. 어차피 같이 움직일 텐데 이거를 x라고 해라. 이거를 y라고 하자. 마지막 얘를 z라고 했을 때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a 집합 a의 개수는 뭐냐? 집합 a가 1을 안 가질 수도 있어. 근데 가지면 무조건 10이랑 같이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집합 a는 무조건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예요. 이 경우는 아닌 것도 보여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 y, z로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의 세제곱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집합이 아니면 여기서 한 개를 빼야겠지.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다른 숫자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a가 a의 이거이면 a분의 16이 뭐 25로 이번에 해볼까? 25는 원소 너무 적지 않냐? 그지? 36으로 할까? 36은 너무 또 많나? 해보자. a에 포함된다라는 거야. 기호가 좀 이쁘게 안 써지네요. 자, 그래서 1이 들어가면 무조건 36이 세트일 거고요. 2는 무조건 18이 들어갈 거고요. 3은 무조건 12를 가져가야 돼. 4가 들어가면 9가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6은 그런데 6 혼자예요. 이런 친구 때문인 거야. 알겠지? 이런 친구.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서 세트를 똑같이 이걸 x, y, z, w, 알파라고 하면 5개의 원소이기 때문에 2의 5제곱 32개를 만들 건데요. 공집합 포함을 해서 공집합 빼면 31개일 거고, 근데 자, 이 중에서 6이 들어가면, 그지? 6이 포함되면 A의 원소 개수는 홀수개가 될 것이고, 6이 A에 들어가지 않으면 A의 원소 개수는 짝수개가 될 거야. 요 내용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2개씩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데 6이 들어가는 6은 혼자지. 그렇기 때문에 6이 A의 원소가 된다면 원소 개수는 몇 개인지 몰라도 홀수개가 될 것이고, 6이 A에 들어가지 않으면 A의 원소 개수는 짝수개가 될 거다. 무조건 나머지는 2개씩 세트니까. 이런 이야기고요. 뺄셈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뺄셈도 가능합니다. 뺄셈으로 모양을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이제 문제풀이, 연산 문제풀이는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